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오늘은 칸트의 형벌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고대 법전 중 하나는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기원전 1750년경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이 법전은 인류 역사상 초기 성문법으로 기록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문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복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타인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의 눈을 내놓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즉, 가한 만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 다시 말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정의라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형벌관이 등장한 배경은 당시 사회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시대는 농경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사람들은 결국 다시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현대처럼 수용자를 장기간 수용할 수 있는 감옥 같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과 범죄는 즉각적이고 명확한 형벌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요 이상의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고, 둘째, 사적 복수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오직 공적인 절차에 의한 형벌만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나 그 가족이 복수의 감정에 휩싸여 자의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오직 피해만큼의 형벌을 내리는 원칙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는 형벌관과도 맞닿아 있으며 현대인의 시각에서도 여전히 타당한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무라비 법전의 응보주의적 관점은 수천 년이 지난 뒤 철학자 칸트의 형벌론에서 다시 정교하게 재구성됩니다. 칸트는 형벌의 목적이 단순한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 즉 공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칸트 철학에서 말하는 공적 정의란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언명령 중 하나인 인간성 정식을 통해 모든 인간은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때의 모든 인간에는 당연히 범죄자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처벌하지 말자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그를 단순한 동물이나 물건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 능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사슴을 공격해 죽인다고 해서 우리는 사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도덕적 책임 능력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법 체계로 그들을 처벌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결국 범죄자에게 정당한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는 그들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도덕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물으며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한 공적 정의의 본질이며 그의 형벌론의 핵심입니다. 형벌은 단순한 응징이나 감정의 발로가 아닙니다. 형벌은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가 그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질서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이 사적 감정이 아닌 공적 정의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형벌의 정당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회계약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회계약이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서로 약속하여 자연 상태를 벗어나 국가를 형성하고 공동의 법 아래 시민 사회를 이루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말자, 대신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자고 함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계약은 단순한 제도적 약속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칸트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칸트는 인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지체의 인격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공정하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어떤 욕망이나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공정한 심판관과 같은 모습이죠. 두 번째는 현상체의 인격입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감정과 욕망의 영향을 받고 때때로 도덕 법칙을 어기기도 하는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면 이는 도덕적 기준보다는 현실적 충동에 따라 행동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칸트는 인간이 단지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하고 선택하며 도덕적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자율적 존재입니다. 배고픔이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스스로 그 판단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또한 이성은 개인의 특수한 입장이 아니라 보편적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이성이 동일한 논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해치지 말자는 원칙은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이 원칙은 사회 전체의 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덕적 원칙만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도둑질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이 없다면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 법칙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곧 형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법은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보편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공정하게 처벌받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을 목적 자체로 존중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현실의 인간은 감정과 욕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반드시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칸트가 말한 예지체 인격, 즉 순수 이성의 입장에서 법을 다루는 존재입니다.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직접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이 경기를 판정하듯이 법 집행도 이성에 입각한 공정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법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이성을 대표하는 공정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벌은 개인의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성과 정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칸트는 형벌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적 정의의 실현이며 그 실현은 오직 이성에 기반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은 단순한 복수의 표현이 아니라 동해, 보복주의, 즉 응보주의적 형벌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철저한 균형입니다. 마치 저울의 양쪽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듯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이 반드시 동등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재산을 훔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타인의 신체를 해친 사람에게도 그 피해만큼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응보적 형벌관은 칸트의 형벌론에서 한층 정교하게 재구성됩니다. 칸트는 형벌의 기준이 단순한 감정이나 사회적 효율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과 이성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간의 인격성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생득적 인격성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도덕적 존엄성과 가치, 즉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누구든 폭력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시민적 인격성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는 인격으로 투표권, 계약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시민적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런 인격성의 구분을 바탕으로 칸트는 형벌이 정당하려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양과 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보복법만이 형벌의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미한 벌금형만 받는다면 이는 도덕적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적 불공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칸트에게 형벌의 목적은 공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도 사회 전체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범죄자가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고 감당함으로써 다시 이성적인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적 판단에 따라 절도를 선택한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행한 잘못에 도덕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책임이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범죄자 또한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함께 가집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그 결과가 사고로 이어졌든 아니든 그 선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적절한 형벌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가 범행 당시 내가 처벌받고 싶어서 이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의 인간, 즉 현상체 인격은 충동이나 욕망에 따라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있는 존재로서 그가 사회 계약에 따라 입법되고 합의된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범죄자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로서 형벌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형벌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생득적 인격성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범죄자가 단지 충동의 노예가 아닌 이성을 지닌 도덕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를 처벌하는 것은 그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칸트는 형벌의 순수한 목적이 오직 공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형벌은 결코 범죄의 예방, 재범 방지, 사회적 효율성,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법을 과도하게 강화하거나 혹은 범죄자를 불쌍히 여겨 처벌을 면제하자는 주장은 칸트의 기준에서는 전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근은 형벌의 본질, 즉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응답이라는 근본적 원리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칸트는 형벌이 단지 사회적 장치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도덕 질서의 회복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형벌은 결코 감정적 복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이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집행될 때에만 인간다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형벌론 가운데 가장 엄격하고도 논쟁적인 주제, 사형 집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살인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형벌은 오직 사형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범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칸트는 살인범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인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살인은 외부의 강요나 우연한 실수가 아닌 범죄자가 자율적 판단과 이성적 선택에 따라 결정한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쳤다면 이는 분명히 본인의 판단과 선택에 기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책무이며 그 책임의 형식이 바로 사형입니다.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훼손은 일정한 방식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생명의 상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은 오직 사형뿐입니다. 징역형이나 금전적 배상은 살인의 무게와 절대로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칸트는 형벌과 범죄 사이의 정확한 대응성을 강조했고, 살인의 경우 동등한 가치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은 사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사형을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처벌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형을 통해 범죄자의 도덕적 책임이 완성되고 그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이 존중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살인범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이는 시민적 인격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며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사형을 통해 자신의 죄에 마땅히 응답하고 책임지는 행위를 하게 되며 그 순간 그의 생득적 인격성, 즉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존엄은 마지막까지 존중받게 됩니다. 이것이 칸트 형벌론의 가장 특징적인 지점이며 사형에 대한 그만의 철학적 정당화입니다. 살인에 대한 사형은 조건적 명령이 아닌 정언 명령에 해당합니다. 즉, 만약 이러하다면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식의 조건적 판단이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심지어 칸트는 만약 사회가 붕괴되고 문명이 해체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기 전 그 사회의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의 살인자에게조차 사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살인이란 범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도덕적 악이기 때문이며 공정한 법의 마지막 기능은 이성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일이라는 원칙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칸트에게 있어서 사형은 단지 형벌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 법칙의 최종 집행이며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끝까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논리를 통해 단지 찬반의 입장을 떠나 형벌의 목적과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깊은 사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칸트 형벌론의 의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벌은 단순한 응징이나 억제의 수단이 아니라 이성과 도덕에 근거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칸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사유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칸트의 형벌론은 형벌의 정당성을 도덕적 책임에 기반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칸트 형벌론은 독보적인 철학적 위상을 지닙니다. 범죄자는 감정이나 충동에 휘둘리는 동물이 아니라 이성을 지닌 존재이며 그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을 선택했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도덕적 주체입니다. 칸트는 이를 통해 형벌이란 범죄자를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형벌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실천적 장치인 것입니다. 칸트는 형벌의 목적을 오직 공적 정의의 실현에 두었습니다. 형벌은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효율, 감정적 보복, 동정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범죄자가 그가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 자체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형벌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 형벌 제도의 남용과 감정화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칸트 형벌론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합니다. 범죄자든 피해자든 부자든 빈자든 모두 이성적 존재로서 동등한 인격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형벌은 오직 행위 자체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형벌의 기준은 감정, 배경, 결과가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위반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칸트는 형벌과 범죄 사이의 정밀한 균형, 즉 응보적 정의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승화시켜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정확한 대응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 영원히 사라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유일한 형벌은 사형뿐이라는 입장은 형벌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칸트는 형벌의 집행 권한을 이성에 입각한 공적 제도에만 부여합니다. 도덕 법칙은 인간 개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원리이며 이 원리를 집행하는 형벌 또한 감정과 무관한 공정한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철학적 기반이자 현대 자유주의 법체계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칸트 형벌론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유와 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정의란 무엇이며 그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 칸트는 형벌을 통해 인간이 단지 통제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성적 존재, 도덕 법칙의 자율적 입법자, 그리고 공적 정의의 대상이자 주체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윤바.